시각 부동산 헤드라인입니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수립 중인 생활권 계획의 제도 안착과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시는 그간 계획 추진 과정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토부, 타 지자체와 계획을 공유해 생활권 계획의 위상을 높일 방침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겨울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연초 서울 아파트 거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시장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비수기까지 겹친 만큼 거래 위축세가 당분간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입니다. 중국 자본이 국내 부동산 시장을 전방위로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소형 상가는 물론 아파트나 주택 등 주거용 건물까지 사들이고 있습니다. 올해 아파트 공급 과잉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다가올 설 연휴 이후부터 2월까지 12,000여 가구가 공급돼 시장이 분주해질 전망입니다. 전국에서 2월 중 분양을 계획 중인 단지는 총 12개 단지, 11,996가구로 조사됐습니다. 정부가 전세난을 완화하고 중산층 주거 복지를 위해 도입한 뉴스테이가 주택시장의 블루칩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들썩이는 금리, 집값 하락과 역전세난 우려 등 주택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주택 수요자들이 뉴스테이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최근 계란값 등 서민 생활에 직결되는 물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생산자 물가가 지속 상승하고 있어 우려되고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앞으로 소비자 물가가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준타임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수립 중인 생활권 계획의 안정적인 안착과 또 그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직접 만드는 이 생활권 계획,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기게 될지 궁금한데요. 잠시 후에 부동산 이체크 통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동산 고든타임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저희가 드리는 정보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또 해결하고 싶은 부동산 관련 고민이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바로 연락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연락주시면 부동산 전문가들의 친절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부동산 고든타임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부동산 골든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목요일은 부동산 시장에 이슈되는 내용들 정리해보고 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상담 직접 전화 연결 통해 해결해드리는 시간으로 이어가고 있지요. 매주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해주시는 목요일의 남자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토개발연구소의 이윤환 대표님 함께하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대표님의 속 시원한 고민 상담 기다리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함께 하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신다면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연락 주시고요. 자, 대표님 고민 상담에 앞서서 먼저 이 부동산 시장에 이슈되는 내용들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울시가 주민 의견을 반영한 도시 기본 계획이죠. 이 생활권 계획과 관련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라고 밝혔는데 어떤 내용들이 좀 담기게 될지 궁금해요.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네, 자, 서울시 생활권 계획이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하는데 이 심포지엄을 스타트로 해가지고요. 올해 10월 달에 해서요. 그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는 또 발표하는 그런 시기를 한 10개월간 거쳐서 계속해서 공청회를 하게 되는데 일단 전문기관이라든지 또 서울시 그리고 각 구청 그리고 시민이 참여해서 이렇게 계획을 이렇게 세우게 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서울시는 어쨌든 간 똑같은 공간 안에서 어딘가 어떤 영역으로 계속 발전이 되고 또 인구가 증가한다든지 또 어떤 형태로 이렇게 계획을 세운다는 거에 굉장히 좀 중요할 겁니다.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면 집,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상가라든지 토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좀 보유해도 괜찮을지 안 괜찮을지에 대해서 미리 타진해보는 그런 어떤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서울시 생활권 계획이 뭐냐라는 틀부터 따져보면요. 우선 서울시 생활계획에 대한
상위 어떤 도시 계획이라는 틀은 서울 미래 100년 도시계획 기반을 마련한 게 2013년 4월에 도시계획의 체계적인 틀을 마련하는 것부터 출발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이전에도 계속 해왔지만 어쨌든 지금은 2030 서울 도시기본 계획에 의한 체제 하에서 지금 서울이 발전돼 가고 있는 거를 계획하는 건데 그게 이제 2014년 5월에 수립이 됐어요. 자, 그게 조금 3년 정도 늦춰서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어쨌든 이런 어떤 전체적인 서울 미래 100년에 대한 도시계획의 틀에 대한 마련과 서울 도시계획 플랜에 대한 부분 요 사이에서 실질적인 서울 생활권 계획 수립 기반을 마련하는 거는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서울시 생활권 계획에 대한 개념이 뭐냐라고 한다면 도시 기본 계획에 대한 그 후속 계획이죠. 자, 2030 도시 기본 계획 플랜은 이미 발표가 돼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좀 세분화된 그런 생활권 계획에 대한 부분이 발전 방향이라든지 도시 관리 구상에 대한 제시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이 될 거고요. 자, 이 부분은 큰 영역으로 따져서 서울은 5개의 권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게 이제 도심권 하고요. 그리고 동부권, 그리고 동남권, 서부권, 서남권 이 5개 권역을 어떤 형태로 발전시키고 또 보전은 필요하면 또 보전을 하고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좀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눌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생활권 계획에 대한 세부 내용을 좀 살펴보면 우선 전체적인 기초자료에 의한 일반 현황 및 지역 특성을 조금 검토를 좀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비전 및 발전 구상에서는 생활권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 구상 그리고 나서 세부적으로 이슈별 계획을 세우게 될 겁니다. 이 이슈별 전략과 지역 특성을 발전한 계획에서는 어느 지역은 산업이라든지 일자리 관련 이슈를 가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복지라든지 교육 또 환경, 에너지, 역사, 문화 이런 형태로도 각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발전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각 지역마다 좀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의 종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유념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 자, 그 서울시 도시계획 플랜 즉 이거에 대한 생활권 계획이 이제 구체화 된다면 이 그 도시계획 플랜 하부에 그 미치는 어떤 그 기본 계획이 있는데 그게 도시 관리 기본 계획이고요. 도시 재생에 대한 도시 정비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관리라든지 이런 정비라든지 이런 계획이 실질적으로 그 지역을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해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부동산의 어떤 그 흐름 또 부동산 종목마다 지역마다 이렇게 희비가 교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5년 10월 31일에 발표된 한강변 관리 기본 계획만 해더라도요. 한강변 관리 기본 발표 이후에 어딘가는 떴고 어딘가는 조금 좀 가라앉은 그런 부동산 시장을 엿볼 수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활권 계획을 토대로 해서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우리 지역에서 잘 맞을 수 있느냐, 롱런할 수 있느냐, 조금 단기적으로 좀 파는 게 낫겠느냐를 좀 구분해보는 잣대가 될 것 같고요. 이런 큰 영역을 토대로 해서 각 부동산 종목에 대한 특히 이제 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그리고 뭐 다세대 주택의 형태라든지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이런 거에 대한 구분을 조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요 시간 이후에 한 2, 30분 후에는 이슈 2로 해서요. 그런 어떤 그 부동산 종목에 대한 부분을 좀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구분을 해드릴 테니까 좋은 그 공부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도시 개발 계획은 이 하향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계획은 이 세부적으로 좀 나눠서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좀 듣고 반영한다라는 점이 큰 차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내용들이 도출이 될지 기대를 갖고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자, 지금까지 이슈가 됐던 부동산 시장 내용들 좀 정리해봤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하나하나 이어가는 시간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연락 주시면 부동산 관련 어떤 고민이라도 이윤환 대표님께서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테니까요. 많이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자,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시청자분 어느 지역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예. 그, 고양시, 신원동의 삼성 택지지구의 분양권 26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매도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싶어서 전화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강명시 하안동에 10단지 19평에 보유하고 있는데 네. 이거를 매도를 하게 되면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될지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네. 지금 삼성 택지지구에 22평형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계시고 또 광명 26평. 네. 26평. 26평형 아파트의 분양권 가지고 예, 계시고 또 광명시 10단지의 19평형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자, 예. 어떻게 좀 보유를 해 가야 할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할지 예, 예. 전문가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부터 예. 나눠보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수고하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두 가지 질문이에요. 예. 하나는 그 고양시 신원동에 있는 26평형 그 분양권인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계속 이제 입주 뭐 지금 준공이 되고 또 입주를 못 하게 되면은 전세 끼고라서라도 이제 가져갈 거냐 아니면 매도를 할 거냐잖아요. 예, 예.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19평 아파트를 또 갖고 있는데 그건 또 예. 어떻게 해야 될지에 예, 대한 예. 두 가지 질문인데 우선 결론부터 얘기하면 둘 다 일단 보유를 할 필요가 있어요. 아. 그 이유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예. 우선 지금 고양시 신원동입니다. 예. 자, 고양시 신원동이라는 이렇게 좀 빨갛게 칠해진 이것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부르기에는 이제 삼송지구라고 부르거든요. 예. 근데 삼송지구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 삼송역하고 원흥역 사이에 있는 삼송 택지지구가 있고요. 예. 지금처럼 신원동에 있는 역하고는 약간 떨어진 이런 택지지구 두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 3호선 라인의 근처에 있는 이 삼송역과 그 원흥역 사이에 있는 아파트가 대세입니다. 이 근처에서는. 아, 그래서 예. 그거보다 조금 빠지는 거는 맞는데 예. 지금 일단 두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보유를 했으면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넓게 얘기하면 세 가지입니다. 뭐냐면 우선은 그래도 삼송지구에서 역하고는 좀 멀지만 삼송지구라는 영역 안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많은 어떤 새 아파트를 선호했던 분들이 조금 많이 이렇게 입주를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상태에서의 전세 비율은 굉장히 높게 나타나요. 초기에 보통 입주 물량들이 있으면요. 예. 매매금 대비해서 전세가 굉장히 낮게 나타나거든요. 예.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수요 공급 대비로 따진다면은 공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전세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그런 어떤 장점이 첫 번째가 있는 부분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인 장점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본다면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가 지금 요런 식으로 그 형태가 돼 있는데 요 지금 아파트 근처에 아파트 중심에 있는 그 학교가요. 초중 고등학교가 다 배치돼 있어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어디든지 이제 새로운 택지지구가 형성됐을 때 자녀들을 학교를 보낼 때 좀 멀리서 보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아주 가까운 데서 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그냥 충분히 5분 안쪽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초중고등학교 형태의 학교가 배치되느냐는 그야말로 실거주 수요자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요소일 수밖에 없어요. 예. 자, 그런 상태에서 이런 초중고등학교가 배치되어 있다는 큰 장점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세 번째 정말 장점은 지금 갖고 계신 게 26평이라고 했잖아요. 예. 자, 이쪽에서 그야말로 26평에 대한 선호도는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예. 자, 원래 이제 요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이 이제 30평형대가 많은 반면에 20평형대가 공급이 굉장히 오히려 제한적이기 때문에 26평형으로 몰릴 가능성은 더더욱 높을 것이다예요. 예. 자, 아마 26평에 지금 현재 시세가 얼마 정도 되죠? 지금 뭐 3억 한 6, 7천? 3억 6천 정도 되죠? 예. 지금 여기 있는 아파트들 중에서 지금 현재 갖고 계신 건 분양권인 상태고 예. 이미 입주해서 살고 있는 그런 아파트도 있잖아요. 예. 지금 시세가 그야말로 3억 6천이지 지금 새로이 또 입주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요거보다 2, 3천은 더 높게 형성된 상태에서 거래가 분명히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보다는 분명히 지금 뭐 경제라든지 정치 때문에 조금 어지러운 것 같아도 제일 중요한 건 생필품 위주, 즉 내가 꼭 살아야 되는데 이 정도 금액선에서 살 필요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아까 얘기한 넓은 영역에서의
이제 신축에 대한 기대치, 그리고 이쪽이 초중고등학에 대한 기대치, 또 평형에 대한 기대치,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가격은 더 뛸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좀 보유를 하셨으면 하니까, 요거는 일단은 입주 때 가지고 놔뒀으면 좋겠고요. 예, 예. 자,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물어보신 게, 저 예. 광명시 그 하안동에 있는 아파트 주공 10단지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예, 예. 자, 여기는 언제부터 갖고 계셨어요? 한 2년 됐어요. 2년요? 예. 그럼 2년 전에 사실 때하고 비교하면 좀 가격이 올랐죠? 조금 올랐어요. 조금 올랐어요? 별로. 예, 예. 자, 지금 갖고 계신 게 그 주공 10단지라고 했고요. 예. 자, 그리고 그 평형이 몇 평이죠? 19. 19평이요? 예. 아, 자, 일단은 그 주공 10단지, 뭐, 일단은 그 하안동이라는 전체적인, 아파트 단지는 그야말로, 실 거주 수요자들, 뭐, 중서민들한테는 가장, 좀, 뭐라 그럴까, 실제 살기에, 금액 대비 내가 살기에는 너무 괜찮은 곳이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기 때문에요. 최근 2, 3년 안에 가격이 조금, 몇 천만 원씩은 다 올랐어요. 예, 예. 자, 그런 상태에서 그래도 구매력이 있다면 사실은 20평대, 즉 24평에 대한 구매력, 즉 내가 10평대 같은 경우에 구매력은 상당히 좀 낮게 나타나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내 집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면 10평대에서는 일단 뭐 전세나 월세로 좀 머물다가 그러고 나서 20평대를 구입하려는 그런 성향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예. 원래는 그런 10평대, 특히 이제 뭐 15평이라든지 이런 형태들은 그렇게 제가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좀, 그 오히려 이제 반대를 할 것 같은데, 예. 지금 갖고 계신 게 19평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 정도 형태라면은 사실은, 20평대에 준하는 정도의 어떤 그, 평형이기 때문에 사실 구매력은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지금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한 2억 한 4천? 2억 4천요? 예. 전세는 얼마예요? 전세는 1억 8천요. 1억 8천요? 예. 자, 여기는 일단은 중요한 건 집값이 떨어질 염려는 없다예요. 아, 예, 예. 예, 그게 제일 지금 겁이 나시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 상태에서 집값 떨어질 염려는 없는 게 아까 얘기한 대로 항상 주택가, 특히 아파트 근처에 이런 그 초중고등학교가 배치되어 있는 단지 근처는요, 전세 금액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아, 예. 그래서 전세 금액은 자연스럽게 2억대로 올라갈 거고요. 요 전세 네. 금액이 매매 금액을 밀어 올릴 수 있느냐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한 1,000만 원, 2천만 원 정도는 2년 안쪽으로는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 네. 위로 뛰어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아. 자, 그래서 조금만 더 가지고 계셨다가 임차가 끝나는 시점 정도 해서 이제 매도를 타이밍을 잡는 게 그게 가장 현명할 것 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금만 부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예, 결론 감사합니다. 내드릴게요. 네. 네, 시청자님 두 지역 모두 이 전세가가 좀 높게 형성된 지역 그리고 학군이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분양권은 입주 시기까지 그리고 이 광명의 10단지는 1,000만 원 정도 더 가격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라라는 조언을 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아. 좋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상담 이렇게 시원하게 하나하나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서울지역 번호 02-797-0300번 연락 주세요. 이은환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 부동산 좀 궁금증 있으세요? 예, 그 송파구 폭락동 네, 동화 한가름 네, 33평짜리인데 네.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 좀 가지고 있어야 될지 궁금했어요. 네, 송파구 풍납동의 이 한가람 아파트 33평형 지금 거주는 동화 안 하고 한가람. 네,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계시나요? 예, 지금은 그 거주 하려하다가 지금 거주를 못 하게 되고 지금 세를 놓고 있습니다. 예. 아, 뭐 사정상 거주는 못하고 지금 예. 임차를 껴서 이제 보유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보유해야 할지 아니면 매도해야 할지 전문가의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부터 예.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예, 자, 감사합니다. 송파구 풍납동에 예. 동화 한가람 아파트를 갖고 계신데
예. 자, 요거를 매도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요게 혹시 임대를 놨으면 임차 만기가 언제예요? 만기는 올 연말. 올 연말. 겁니다. 예. 예. 자, 일단은 예. 올 연말에 가서 또 판단을 해볼 문제지만 예. 사실 조금 한 2년 정도 더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좀 보유를 하시라는 얘기거든요. 예.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자, 이게 지금 지리적 입지가 송파구 풍납동이거든요. 예. 예. 자, 이 송파구라는 영역이 계속해서 지금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동네예요. 예. 자, 그래서 이쪽에서 갖고 있는 주도적인 어떤 아파트 시세는 그야말로 잠실 아파트가 되겠죠. 잠실에 있는 1, 2, 3, 4단지 아파트가 될 것이고, 예. 또 재건축에 대한 기대로 지금 잠실 5단지, 뭐 장미라든지 진주, 미성 이런 아파트들이 돼 있고, 또 옆에 서울 아산병원 근처에 또 아파트가 또 재건축되는 이런 여러 가지 현재 있는 모습, 그리고 앞으로도 생겨날 아파트까지 기대치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곳이 이쪽 송파구의 영역이에요. 예. 자, 이 중에서 근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게 뭐냐면 제2롯데월드입니다. 지금 123층 한참 이렇게 거의 다 올라왔잖아요. 예.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사용 승인을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서 아직 준공 허가는 못 났어요. 예. 근데 여기 지금 입주해 있는 그 인구가 몇 명 정도 되냐면 한 6천 명 정도 돼요. 지금 현재 상주 인구가. 지금 저층이라든지 옆동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미 영업도 하고 있고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게 준공이 떨어지고 나서 늘어날 상주 인구가 2만 명 정도가 돼요. 예. 거기다가 지금은 아직 뭐 준공이라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준공 이후에 생길 수 있는 유동 인구 같은 경우 매일 뭐 관광객이라든지 또 쇼핑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당 9만 명 정도를 보거든요. 예. 자, 이런 식으로 이 지역에 랜드마크가 생겨났을 때 이 근처에서 거주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우선은 잠실단지 아파트들을 들여다보겠지만은 너무 비싸요. 예. 자, 그래서 부차적으로 근처에서 괜찮은 아파트를 살펴볼 때 어디로 갈 것이냐라고 한다면 이쪽 서쪽으로 가봐야 강남 쪽이고 아래쪽으로 가더라도 마찬가지 집값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이 오른쪽으로 갈 가능성이 가장 높으니까 이 송파구 풍납동이라는 지역은 지금 그야말로 잠실 제2롯데월드에 대한 이주 수요에 대한 배후 주거실은 가장 만만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특히나 지금 가지고 계신 아파트가 그렇게 뭐 신축 아파트도 아니고요. 역세권인 아파트도 아니고 그래서 오히려 그 실거주 수요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조금 입주하기에 편안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 제가 판단하는 시세로는 지금 33평 기준으로 한다면 한 5억 초중반 할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입주한 연도가 지금 90년대란 말이에요. 예. 90년대에 있는 아파트들이 통상적으로 그냥 한 평균 75% 이하로 전세 비율이 나타나거든요. 4억 안쪽으로. 예. 근데 여기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모습도 전세 금액이 4억 초반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 거로 보면 이쪽에서 인구 유입이 되면서 매매가 아닌 전세 수요자들이 어떤 늘어났을 경우에 4억 초에서 4억 중반으로 나타나면 최소한 지금 현재 모습에서 더 떨어지진 않고 약간 반등의 기미는 보일 수가 있어요. 예. 물론 이제 경쟁자라고 생각하면 좀 저쪽 오른쪽으로 가서 하남 미사지구라든지 이런 쪽으로 들여다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근처에서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 편의성이 이미 갖춰져 있는 모습에서 장점은 그야말로 현재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신 분한테는 안성맞춤이란 소리예요. 예. 그래서 여기는 급하게 파실 거는 아니고 물론 올 연말까지 기다리셨다가 어떻게 할까 그냥 팔까 좀 2년간 기다릴까를 하지만 통상적으로 이런 인구 유입이 출발을 했을 때부터 해서는요 거의 3년까지는 꾸준히 그 근처에 있는 전세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 출발한다면 앞으로 3년 정도니까 올 말에 계약을 한다라고 하면 한 번 더 재계약을 해서 임대를 놓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요.
예. 예, 그냥 너무 서둘러서 매도하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예. 좀 그 보유하시는 게 좋고 또 이 근처가 워낙 그 풍납동이라든지 유적지 지역이기 때문에요. 예. 어디든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불가능한 지역이에요. 예. 그래서 오래됐다 손치더라도 그 오래된 아파트에 대한 기득권, 즉 새로운 경쟁자들이 이 근처에서는 없기 때문에 좀 보유를 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조금만 더 감사합니다. 가져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시청자님 많은 인구 유입을 좀 예상할 수 있는 호재가 아직 좀 남아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더 임차를 놓고 가지고 계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조언 드렸습니다. 잘 판단하시기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상담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연락주세요.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 부동산 좀 궁금증 있으세요? 여기 의왕시 오전동이에요. 네, 국화아파트 네. 백이동.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네,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에 국화아파트 지금 몇 평형 보유하고 계세요? 32평이요. 32평형 거주하면서 보유하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좀 거주를 해도 될지 아니면 매도해야 할지 바로 대표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인사부터 네.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복 많이 네. 받으세요. 자, 그 경기도 의왕시예요. 예, 자, 의왕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입지적인 상태에서 위쪽으로 봤을 때 이제 그 안양이 있고요. 예, 그다가 왼쪽에 이제 군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의왕이 있습니다. 자, 이쪽 지역에서 거주 형태에서 소위 그 주도권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지하철 4호선을 두고 아파트 밀집 지역인 이쪽 안양 평촌 지역이라든지 삼본 지역이 이쪽 지역에서는 거주 선호도가 훨씬 지금 갖고 계신 안양 집보다는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네,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오전동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 오전동이라는 입지가 이쪽에 지금 여기 보이네요. 뉴서울 국화 아파트잖아요. 갖고 계신 게. 네? 지금 그 국화 아파트라고 말씀하셨죠? 네, 네, 예, 요게 지금 94년 입주한 220세대 아파트예요. 네, 자, 여기가 요 근처에 실제 업무 단지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의해서 실제 거주 수요자들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다지 뭐 나쁘다고는 평가는 안 하지만 아마 지금 살아보시면서 느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집값이 그렇게 크게 움직임이 없죠. 네, 예. 자, 혹시 지금 몇 평 살고 계시죠? 32평이요. 그리고 얼마나 사셨어요? 여기서 한 8, 9년 사는 것 같아요. 8, 9년. 자, 그럼 혹시 자녀분들이 지금 뭐 몇 학년이거나 몇 살이거나 애들은 지금 성장해갖고 회사 다니고 있어요. 아, 그래요? 자, 저는 이제 우선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여기는 좀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매도를 하고 조금 더 내 거보다 나은 지역으로 갈아타면 어떨까 싶거든요. 네, 예, 그 갈아타라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 그 이왕이라는 지역 자체가 원래는 전체적으로 그린벨트 지역이 굉장히 많은 곳이 의왕시예요. 네, 자, 그러다 보니 오른쪽 위쪽에 위치한 그 안양이라든지 또 이 군포라든지 이쪽 지역에 대한 교통,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당히 좀 밀려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가 전체적으로 지금 뭐 지하철 노선이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또 아파트 밀집 지역도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의왕이라는 곳을 보면은 이렇게 안양 아래쪽으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곳들이 의왕시 자체의 그 형성 시가지 구조입니다. 그래서 항상 안양시에 대해서도 또 삼본이나 군포 이쪽에 대해서 좀 밀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차라리 이쪽을 조금 매도를 하시고 지금 시세로 따지면 거의 한 평당 1,000만 원 될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 그 금액을 갖고 어느 쪽으로 좀 움직이시면 조금 더 효과가 좋을 것 같냐 하면은 이쪽 범계역이나 평촌역 같은 경우는요, 상당히 좀 시세가 조금 높게 나타나요. 요 근처에 있는 곳들은 워낙 교육 환경이 좋고 뭐 아파트 밀집 지역이고 뭐 쇼핑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굉장히 그 거주 환경이 좋기 때문에
요거보다 조금 못하지만 요쪽 그 서울 외곽순환도로 근처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요런 그 지하철 근처에 있는 아파트보다는 좀 가격이 조금 낮게 형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 비율은 굉장히 높아요. 자,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신 아파트를 매도를 하시고 좀 금액이 좀 비슷하거나 약간 뭐 금액이 좀 올려서더래 좀 더 웃돈을 주더라도요. 좀 이렇게 안양 쪽에 붙어 있는 그런 쪽에 있는 아파트로 좀 옮겨 타시면 오히려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전세 비율도 높은 데다가 전세 금액이 매매 금액을 밀어 올릴 수 있는 구조로 가기가 더 지금 아파트보다는 더 쉽다라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요. 매도를 좀 하고 좀 옮겨 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인덕원에서 네. 동탄까지 전철 그거 뭐 생긴다고 그랬었는데. 전철 계획이 있는 건 아닌데 항상 전철 계획이 있다고 해서 그게 뭐 그 집값을 마구 이렇게 폭등시키는 그런 것보다는요.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좀 가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유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슈 때문에 조금 그냥 꾹 참고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이참에 조금 이렇게 갈아타기 전략으로 좀 세워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하철 그러면 이슈라는 게 계획 세우고서 나중에 개통되기까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예, 그래서 이참에 조금 바꿔보는 그런 어떤 계획을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신림동 해볼게요. 쪽으로 그 한번 애들 직장 때문에 그쪽으로 한번 옮겨볼까 하는데 그쪽은 이제 어떠세요? 어디 쪽이요? 신림동에 서울에. 서울 신림동이요? 네. 신림동도 여러 가지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왜냐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네. 내가 이거보단 더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1차적으로는 저는 이제 집값이 많이 올라서줘서 조금 그 이사를 하는 거를 저는 크게 원치는 않습니다. 현재 모습에서 그냥 그 금액선에서 가는 게 더 낫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쪽 그 평촌 아래쪽에 있는 거를 한 번은 권해드렸으니까요. 뭐 신림이라든지 다른 쪽에 조금 생각하시는 바가 있다면 뭐 나중에 세미나를 오신다거나 뭐 개인적인 면담 신청을 해서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게요. 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네. 네, 시청자님 지금 감사합니다. 보유하고 계시는 주택보다는 조금 이동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가깝게는 안양의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이동하시는 것도 좋겠고 추후 신림 지역 같은 곳에 좀 자세한 내용은 방송 끝난 이후에 전화 주시거나 아니면 세미나 참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지역 번호 02-797-0300번으로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많은 분들과 이렇게 전화 상담 통해서 고민 나눠보고 있는데요. 늘 시간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런 분들 위해서 이윤환 대표님께서 항상 세미나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자, 대표님 많은 분들 참여하실 수 있게 안내 좀 해주실까요? 네. 자, 지금 뭐 시국이 굉장히 좀 불안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 정신을 바짝 차리려면요. 일단은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들여다봐야 되느냐? 일단 전체적인 그 2017년에 대한 청사진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하고요. 전체적인 걸 훑어봤다면 세부적으로 또 봐야 되겠죠. 뭐 아파트부터 재개발, 재건축, 여러 가지 수익형 부동산 까지 이렇게 하고 뭐 세금까지도 언급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종합적인 상황에서 연초부터 계획을 잘 세워야지만 여러분 올해가 좀 편안해질 수 있다 생각이 되니까요. 많은 분들 정말 시간을 조금 춥지만 좀 할애해서 여러분 시간으로 적극 활용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이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주 주말 토요일에 진행되는 세미나니까요. 서울 지역 번호 02-797-0300번 예약 문의 주시고 많이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은 전화 상담 필요하신 분들도 이 번호 이용하시면 되니까요. 계속해서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또 다시 다른 분들의 고민 가득 안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매주 목요일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여러분의 고민 직접 해결해 드리는 시간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이윤환 대표님과 함께 하고 계시고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동산 성공 투자를 꿈꾸는 우리 초보 투자자들이 꼭 알아야 하는 내용들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지요. 주택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표님, 차근차근 하나하나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자, 아까 처음에 이제 지금 서울시 생활권 계획이라는 거를 좀 들여다보면서, 부동산 종류마다, 장단점이 있어요. 물론 이제, 사실 제일 가치가 높다라고 평가되는 것들이 이제 빌딩이 될 겁니다. 뭐 특히 이제 상업용 빌딩, 또 업무용 빌딩, 또 그거 말고도 상가주택도 있고, 또 이제 다가구 주택 형태, 또 뭐 다세대까지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어요. 자, 지금은 이제 주택에 대한 형태만을 놓고선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조금 해 가면서 출발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처음에는 주택 종류를 해서요. 첫 번째, 우선 단독주택하고 이 공동주택에 대한 구분을 조금 해 가면서 출발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주택이든 아니면 내가 구입을 하시려는 주택이든 아니면 땅이 있는데 그걸 새로 지려는 주택이든 어느 것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주차장법에 관련된 내용들로도 굉장히 좀 장단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우선 가장 기초적인 거로 좀 구분을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선 단독주택 형태로는요. 그냥 일반 단독주택이죠. 그리고 다가구 주택이 있습니다. 여러 세대가 살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다중주택이라는 형태 있는데 이분이 뭐가 틀리냐라고 한다면 일단 뭐 단독주택은 그야말로 내가 실제로 거주하는 그 임대 형태는 없죠. 자, 그렇게 되는 부분하고 임대를 놓을 수 있는 형태라고 한다면 여러 세대를 같이 내가 이제 주인 세대 살고 나머지는 임차를 받을 수 있는 형태인데 이 다가구 주택 형태는 통상적으로 3계층 이하입니다. 이게 멀리서 봤을 외관상으로 봤을 때 여러 세대 있는 것 같은데 저게 다세대인지 다가구인지 모를 경우라면 그게 4층 이상으로 돼 있다. 이 다세대 이거 공동주택으로 들어가지만 이제 4계층 정도 돼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다세대. 또 3계층 이하인데 반지하까지 있더라라고 한다면 통상적으로 다가구 주택이다. 그래서 이런 식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서는 좀 지하도 이렇게 제외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자, 지층 제외하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제 다중주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또 뭐냐 하면 일단은 그 독립된 주거 형태가 없어요. 무슨 소리냐면 각 실별 취사시설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방만 따로 있고 그 한 층에 뭐 화장실이라든지 욕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동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형태 같은 경우는 대학교 주변이라든지 또 이렇게 대지 면적이 크지 않은 주택 같은 경우 오히려 다중주택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조금 더 임대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들이 좀 장점이 있는 그런 부분들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게 공동주택에 들어가면 기숙사 형태하고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숙사 형태가 위하고 틀리다는 거는 각 실별 취사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거를 형태를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자, 공동주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아연닭이라고 이렇게 앞글자만 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선 이제 아파트죠. 우리가 다 아는. 그리고 이제 연립주택 그리고 다세대주택으로 크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 연립주택하고 다세대주택은 전체 4계층 이하로 이렇게 가되 연면적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나눠지는 부분.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갖고 가실 때 이런 생각을 해요. 다가구 주택으로 짓는 게 좋냐? 다세대로 여러 형태로 내가 10세대면 10세대 소유를 다 갖게 해서 가는 게 좋냐라고 한다면 실제 이 다가구 주택, 단독주택의 형태는 소유권이 하나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양도세라는 부분에 대해서 비과세권을 갖추고 뭐 할 때는 좀 장점으로 다가오지만 실제 내가 이거를 매도를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뭐 10세대면 10세대한테 낱개로 이렇게 팔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요런 쪽으로 이렇게 아예 신축부터 이렇게 다세대 형태로 이렇게 하는 게 좀 장점인 경우들이 다소 많이 나타난다. 요건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형태로는 자, 그 오피스텔
또 뭐 아파트, 뭐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는데요. 자, 위에 아까 단독이나 다가구주택이라든지 또 다세대라든지 또 오피스텔 이런 것까지는요. 건축법 적용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거고 우리가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이렇게 원룸 형태들이 분양이 되고 있는 물건들 중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 하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 내 건설되는 부분인데 뭐 단지형 그리고 뭐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여러 가지가 나눠져 있다. 그냥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해서 무조건 원룸 형태만 있는 건 아니고요. 뭐 투룸, 쓰리룸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럼 외관상으로는 사실 뭐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런 상태고 자, 오피스텔 같은 경우 건축물의 용도구상 일단 업무용 건물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주거로 임대를 냈다라고 한다면 실질 가서 원칙에 의해서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오피스텔에 이제 단점이 있다면 지금은 이제 취득세를 낼 때 이렇게 업무용에 준하는 4%로 이렇게 나타난다 하지만 주거용으로 쓸 경우 같은 경우는 주택에 준해서 이렇게 하는 쪽으로 지금 법안 발의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게 통과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오피스텔의 주가는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보이고 그 오피스텔 중에서 아파텔이라는 형태로 지금 신종 용어가 나타나 있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이제 합성어예요. 자, 근데 보통 오피스텔 하면은 이제 그 원룸 형태 이렇게 굉장히 여러 세대를 이렇게 뭐 몇백 세대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한 형태로 알고 있는데 그게 방이 2개나 3개나 이 정도 형태로 아파트 구조로 돼 있으면서 위치가 굉장히 좋은 것 같은 경우는요. 거의 아파트 못지않은 정도의 인기를 지금 계속 구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파텔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중공업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수요 공급 대비로 따진다면은 앞으로 굉장히 유리한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요. 전체적으로 조금 꼼꼼히 따져서 이게 좀 장점일 것 같네라고 한다면 뭐 단점이 요만큼 있다고 그래도 단점을 넘어 보시는 것보다는 장점을 크게 보면서 뭐 어떤 부동산에 대한 종목을 좀 투자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방송 오래 함께 하신 분들은 단독주택, 다세대, 아파트는 조금 친숙하시겠지만 이렇게 많은 종류가 있었어 하고 좀 놀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각 주택마다 조금 투자 특징이 다 다르기 때문에 투자하시기 전에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전문가의 상담을 좀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도움 드릴 테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 부동산 답이 보인다 시간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거든요. 바로 말씀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어느 지역 부동산 좀 고민 있으세요? 저 용산 도원 삼성 레미안 24평형이에요. 네, 필로티 구조 1층에 실거주 중인데요. 네, 네, 매도 시점이 궁금해서 문의드리고요. 네.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네. 네, 실거주 중이어서 지금 매도를 한다면 다른 거주할 곳을 구해야 되는데 네. 같은 지역에 있는 공덕 파크자를 대출받아서 구입을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뭐 전세로 살면서 시기를 봐야 할지 이게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우선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용산 도원동의 삼성 레미안 아파트 24평형 이제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이걸 좀 매도해야 할지 좀 보유를 해야 할지 고민이시고 매도해야 한다면 매도 후에 마포구 공덕 파크 자이로 이동해 보는 건 어떨지 자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바로 말씀 나눠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지금 용산구 도원동에 네, 도원 삼성 레미안 아파트 20평대를 갖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네, 자, 요게 입지로 보면은 이제 이 용산으로 들어가요, 지금 도원동이. 네. 자, 여기까지. 그리고 이쪽 바로 옆에 이제 마포구로 들어가거든요. 자, 그랬을 때 좀 넓은 영역으로 보면은 이 공동역을 중심으로 해서요. 이 위에 그 공동 아파트 단지, 또 용강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또 이쪽 만리동 쪽으로 넘어가는 단지, 그리고 도화동으로 돼 있는 그런 단지, 이 중에서 주거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순위로 따진다면 1, 2, 3, 4위예요. 네. 현실적으로. 자, 그렇게 봤을 때 이게 아무리 용산구 도원동으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도화동 아파트 단지하고
어울리는 부분에서 생각한다면 이 주거 선호도는 상당히 좀 높진 않게 나타나는 거를 인정은 하셔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아마 지금 살고 계시니까 좀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조금 이사를 가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공덕 파크자기를 보신 것 같아요. 공덕역 바로 옆에 있는. 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지금 20평대 살고 계시는데 이쪽에 20평대로 넘어가시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러려면 집값이 조금 뭐 더 웃돈을 주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융자를 끼고 가실 필요가 있냐? 그게 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자, 뭐냐면 자, 시세적인 관점에서 지금은 부동산 시장에 내가 뭐 거주 겸 투자를 했을 때 자꾸 금액이 높은 쪽으로 거주 겸 투자액을 올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환경이 썩 좋지 않은 상태에서는 오히려 낮게 내려가야 돼요. 그렇다고 한없이 내려가는 건 문제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 내가 살고 있는데 크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거기로 만족을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융자를 껴가면서 거기로 가서 또 그게 조금 약간의 더 이득이 됐다고 해서 얼른 팔고 또 어디론가 갈 생각을 하시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지금 매도 시점은 지금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지금은 아니죠. 솔직히는. 그리고 지금 가시려는 게 지금 공덕 파크자인데 지금 시세가 얼마죠? 도원동 삼성 아파트가? 지금 5억 이상 되고. 5억 정도 되죠. 자, 근데 지금 5억에서 공덕 5억 파크자에는 얼마 정도예요? 거긴 7, 8억 정도. 7, 8억이요? 네. 그 7, 8억 주고 20평대를 같은 20평대에서 20평대에 조금 더 공동역 가깝다고 해서 갈 이유가 있겠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는 1, 2, 3, 4위 순으로 지역이 그렇게 썩 이쪽 지역에서 우선순위가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역설적으로 얘기한다면 지금처럼 경제 환경이 나쁠 때는 오히려 좋은 지역이나 비싼 아파트 쪽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현실적으로 조금 가장 아래에 있는 그런 거를 선택을 하시는 게 오히려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갖고 계신 아파트를 보유를 하고 조금 더 갖고 계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쪽에 이제 30평대나 뭐 40평대 이런 아파트도 많은 틈바구니 안에서 20평대를 갖고 계신다고 하니 오히려 그 장점이 더 있을 수 있다고 좀 보이니까요. 그냥 좀 웃돈을 주고 저쪽으로 가시는 것보다는 지금 이쪽에서 지금 계속 거주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또 뭐 정권이 바뀌거나 뭔가 조금 용산에 대한 테마에 대해서 조금 좋은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용산구기 때문에 좀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이니까요. 여기서 좀 더 거주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마무리 보유하라는 짓게요. 말씀이신 거죠? 네, 보유하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처럼 이 부동산 시장이 조금 혼란스러울 때는 웃돈을 주고 더 같은 평수인데 비싼 곳으로 옮기기보다는 지금 있는 곳을 유지하거나 좀 낮추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거든요. 꼭 다시 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궁금증 있으시다면 또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서울지역 번호 02-797-0300번 연락 주세요. 이윤환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바로 다음 시청자분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 부동산 좀 궁금증 있으세요? 예, 부천시 중동이에요. 네, 예, 거기에 한라마을 소용이 있어요. 네, 예, 17평이라고 하거든요. 네. 예, 근데 그거를 매도해도 되는지. 부천 중동의 한라마을 아파트 17평형 보유하고 계시는데 지금 거주하고 아니, 계시진 않은 거예요? 아니요, 그거를 사도 되는지. 매수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 예. 자, 투자 목적으로 매수 계획하시나요? 예, 그거 하고요. 네. 또 하나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예, 저기 송도에 롯데몰이라고 있어요, 오피스텔. 네, 예, 그거는 분양권을 갖고 있는데, 네. 그거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분양권을 나중에 어느 시기에 입주 시기에 네. 처분을 해야 되는지 두 가지를 여쭙고 싶어요. 네, 투자 목적으로 지금 오피스텔 예, 예. 분양권도 하나 가지고 계시네요. 예, 예, 자, 예. 그러면 지금 부천의 한라마을 아파트는 투자 목적으로 좀 매수를 하면 좋을지, 그리고 지금 예, 예. 가지고 있는 분양권은 매도를 해야 할지 보유할지, 바로 예, 대표님 예.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인사 예. 나눠보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예. 네.
자, 두 가지 질문이에요. 하나는 지금 송도라고 아니, 하셨죠, 인천에? 예, 송도의 롯데몰이요. 예, 롯데몰이라는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데 그게 몇 예, 평이죠, 예. 오피스텔이? 아, 그게 23평형인데, 예. 전용은 작죠, 오피스텔이라. 그죠. 전용은 뭐 한 10평 정도 예, 맞아요. 정도 그 되고 정도. 이제 원룸 형태죠. 아니, 1.5룸이요. 1.5룸 불량 원룸. 예, 그게 예. 지금 얼마에 분양 받으셨어요? 1억 8천이요. 1억 8천이요. 예, 예. 혹시 임대가 얼마 정도 아직 왜냐면 나갈 거라고 예상을 하나요? 예, 건물이 완성이 안 돼서. 그래요. 예, 예. 자, 일단은 그 송도 지역이 예. 경제자유구역으로 해서 굉장히 포스코드부터 여러 가지 기업들이 그 유치되는 건 맞는데요. 예, 예. 그에 따른 공급 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갖고 있는데 또 다른 놈이 나타나고 또 다른 게 예, 경쟁자가 예, 예, 자꾸 맞아요. 나타나면 나중에는 결론 그게 이제 내가 그 수익형 부동산으로 샀는데 예, 예. 월세 임대가도 떨어지고요. 나중에 예, 예. 되팔라고 하더라도 피는커녕 오히려 마이너스 된 상태에서 거래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 예, 예. 예, 그런 부분으로 생각한다면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을 해봐요. 아, 예. 예, 그렇게 처음에 이제 답변을 드리고요. 예, 두 번째 한라마을 뭐 이렇게 그 부천 17평. 중동에 있는 예, 예. 그 소형 아파트를 구입하시려는 거잖아요. 예, 예.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만약 그런 소형 아파트가 가격이 오르려면 네. 너도 나도 그 집을 사고 싶어 해야 되잖아요. 예, 예. 지금 아까 언뜻 들으니까 17평인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예, 예. 근데 누구든지 만약 지금 자녀가 있으면 이쪽 부천에서 17평짜리를 살 거냐 아니면 임대를 살다가 나중에 20평대나 30평대 있으면 그거로 넘어갈 거냐를 생각을 해본다면 예. 구매력이 약해요. 아, 예. 그러니까 지금 전세 대비는 굉장히 높게 나타나요. 집값이 뭐 그냥 한 2억이다. 근데 전세는 뭐 1억 7천이다.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근데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예. 그런다고 해더라도 전세금은 거의 매매금에 붙어갈 가능성이 높은 게 10평대 아파트의 가장 큰 단점으로 나타납니다. 어느 예. 형태든지. 예. 이거 여기만이 아니라요. 소위 그 일기 신도시 5군데 다 조사를 해보면 그런 그 10평대에 대한 구매력은 낮게 나타나요. 예. 그래서 차라리 여기에 투자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목적을 분명히 해서 내가 좀 시세 차익을 거두겠다라고 한다면 네. 뭐 서울 중심부 뭐 강남권이든 이런 데 좋은데 좀 아파트가 아니라도 그냥 뭐 아파트나 뭐 그 다세대나 이런 형태들이 오히려 이거보다 수요 공급 대비해서는 가치가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나중에 그 임대를 놓는다고 하더라도 수익형 부동산으로 예. 전환될 가능성도 있고. 예. 그래서 목적을 조금 분명히 해서 애매하게 그냥 그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저런 그 부동산은 어쩔 수 없는 선택에서 살 것 같으니까 차라리 그걸 내가 보유하는 게 장래적으로 훨씬 유리하다는 예.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이걸- 조금 생각을 달리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세미나 꼭 오세요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엄미구 중동은 하지 말라. 네 하지 말라는 소리죠. 예. 네, 10평대니까. 예. 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예, 예, 투자하시기 알겠습니다. 전에 전화 주신 거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꼭 예, 좋은 예. 판단하시고 추후에 소개되는 세미나도 꼭 참석해 보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자, 이어서 저희 간략하게 문자로 온 내용 짧게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7199님께서 이천시 내에 원룸 주택 3천만 원 투자 시 연 17% 수익입니다. 괜찮을까요? 라는 문자를 주셨거든요. 자, 이런 광고를 좀 보셨을 것 같은데, 자,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결론으로 얘기하면 반대. 사시는 거 반대예요. 안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천은 좋은 특성이 있어요. 뭐 하이닉스라는 반도체 큰 기업도 있고 맥주 공장도 있고 여러 개 계속 좋은 생산 시설이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어떤 주거를 그 공급을 만들어낼 때 워낙 땅값이 좀 저렴한 곳들이 많아서요. 원룸촌이 마구 생겨나는 곳들이에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그런 연 17%에 대한 수익률이 된다고는 하지만 그 근처에 계속해서 그런 원룸들이 나타날 때는 연 17%는커녕 오히려 10%도 못 미치는 형태들이 나타나고 나중에 대팔 때 애를 먹는 경우들이 많으니까요. 항상 나중에 공급량이 많아질 곳은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고 굵게 답변 주셨습니다. 자, 이천시 이 원룸 투자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자, 이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원하신다면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화 열어두겠습니다. 서울지역 번호 02-797-0300번 연락 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사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적중 스트라이크 전수영